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소송을 하기 전에 낙찰을 받고 가면은 이미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합의할 생각을 안 했다가 소송을 해서 중단을 하게끔 되면은 그때 가서 합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의를 하고는 싶은데 가격을 결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으로 판사님 앞에 가서 조정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고 하게끔 되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판결문으로 결정하게끔 되는데, 우리는 판결문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조정으로 되든지 합의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판결문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별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보자는 얘기지 판결을 받아서 이기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소송 경매는 제일 처음에 제도를 아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제일 먼저 공유자, 경매에 있어서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류로 미리 접수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일 전에 서류를 접수시켜 놔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공유자로서 이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공유자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다? 신청해 놓고 제3자에게 알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끔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을 때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다? 그 물건을 가져가야 되지. 유찰됐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면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서류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공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법원에 와 있다가 누군지 몰라도 낙찰이 받게끔 되면 그때 지켜 있다가 공유자가 저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게끔 되면은 담당 집행관이 공유자인지 확인을 하고 공유자가 맞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같은 가격이면 같은 가격에 일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입찰 가격을 썼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같은 가격에 공유자한테 먼저 살 수 있게끔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서류로 한다. 하나는 직접 한다. 그러니까 서류로 했을 때는 유찰돼도 최저 가격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로 하지 않고 당일날 할 때는 아무도 낙찰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무 사람도 그냥 갖다가 다음번에 써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했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해갖고 입찰 보증금 내세요 그랬더니 입찰 보증금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하든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든지 둘 다 받아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입찰 보증금은 가져가셔야지 된다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선 매수 신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먼저 번에 있던 것이 평택에 있는 토지와 주택이 4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입찰을 하려고 갔더니 입찰을 했더니 공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저도 공자인데 공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해갖고 4분의 2를 낙찰은 제가 받았는데 공자가 2명이 어떻나 동시에 공자우선 매수 신청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공유자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을 가지고 그 공유자 비율을 다시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명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3명이 해도 3명 다 받아준다. 3명이 받아주는데 그 한 분의 이거를 한 사람은 2분의 1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4분의 1을 갖고 있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나온 거에 그거를 하나는 2분의 1, 4분의 1 그 비율로 2대1 비율로 나눠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서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대로 하는 방법인데 서류를 했을 때는 제3자에게 공시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를 했으니까 내가 입찰에 들어가려다가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온다 했으니까 제가 입찰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공시를 했을 때는 유찰됐을 때는 최저 가격으로 맨 이제 이 경매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제가 사건 번호 몇 번을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낙찰 받지 않아서 유찰되었으니까 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거를 유찰됐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공유자 우선 매수는 실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유자 매수하는데 그걸 어떻게 법원에서 가져내요? 그 명단 나온 거 등기부에 나온 사람 그 사람 등기부 등본에 있고 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신분 쪽으로 보는 거죠. 확인을 해봐갖고 공유자로서 같이 있으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딱 서류에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때꼭 2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3차, 4차 떨어졌을 때도 서류 접수를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한 번만 하는데 네. 계속 유찰됐는데 아니 유찰됐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서류로 했을 때는 한 번 유찰됐을 때에 그때 가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다고 그 유찰된 최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유찰됐다고 하면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공유자는 서류를 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 또 갔을 때는 안 받아준다 이거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 신청하겠다 공시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써먹지 않으면 그건 불공정한 거래가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유찰이 3차, 4차까지 됐는데 네. 4차에서도 한 번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했으면은 4차에도 서류 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되는 겁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2016 타경 3443 해갖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우리 그 수강생들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공유자가 나와서 그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는 바람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에 그대로 들었다 가져간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운공리 해갖고 이것도 이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도 있는데 건물이 뭐가 건물이고 토지는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좀 그 돈 되는 거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어떤다?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특수경매라고 얘기하죠. 특수경매와 일반 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매는 특수 경매는 특수한 물건이고 일반 경매는 일반 물건이다. 예? 그래서 복잡한 거죠. 복잡한 물건가 아니라 일반 경매는 내가 산 거를 가지고 그대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특수 경매는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지만은 뒤처리를 해야지 팔 수 있지 바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끔 되면 5분의 1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5분의 1 지분만 낙찰을 받아갖고 제3자한테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해야지 팔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래 특수경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분을 추천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를 뭐냐면 뒤처리를 저한테다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처리를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면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낙찰 허가가 났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죠. 그럼 지분으로 낙찰 받았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청급을 내기 전에 입찰 낙찰 허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 지나고 나면은 저한테 청급 내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5일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15일이 지났어. 저한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났으니까 뒤처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갖고 저하고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서 제 차를 타고 여기 공주시 탄천면 운곡리로 제가 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것이 상속을 받았는데 정희구, 정종구, 정진구, 정망구, 정영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았는데 보게끔 되면은 중간에 한 명이 5분의 1 지분을 상속을 받은 것을 먼저 번에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여기 뭐야? 신창식이가 들었나?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150다시가 있고 여기 있는데 두 필지가 이것이 전부 다 5분의 1 지분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신창식이가 운곡리 156번지죠. 그러면 156번지가 보면 157번지고 그 옆에가 156번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매에 나온 거에 바로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이걸 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전금을 내기 전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여기 156번지하고 157번지에 있는 주인에게 마당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낙찰 받은 여자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갖고 제가 여기 신창식이를 뵈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 나이가 한 70 정도쯤 되어 보시는 여자분이 창식이 서울에 있는데 창식이 왜 찾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150-4번지하고 150-에 그 5번지, 150-2번지에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창식이도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창식 씨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 창식이 전화번호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신창식이한테 연락을 오면은 저한테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신창식입니다.
신창식인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공주시 탐천면 운공리 그 토지를 내가 5분의 1을 낙찰받았는데 창식씨 당신도 5분의 1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갖고 있는 것을 5분의 1씩 갖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창식씨 당신이 5분의 1 지분을 내가 나에게 판다면 내가 살 것이고 반대로 창식씨 당신이 내 지분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팔겠습니다. 팔 것인지 살 것인지는 창식씨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 대신에 나는 뭐를 정하겠다? 가격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그 가격에 당신이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걸 팔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내 지분을 어떤다? 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은 방법이네요. 가격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낙찰받은 게 얼마에 받았죠? 여기요? 378만 받았죠? 근데 평수가 얼마죠? 여기? 109평이죠. 제가 여기 가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평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100평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 150, 그러니까 15만 원씩 친다고 하면은 150만 원. 예? 4천 1,500만 원 아니에요? 1,500만 원. 1,5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만 원 저기 뭐야 10만 원에 거래된다고 들었나? 1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에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370만 원이니까 370만 원에 더블을 치면 얼마죠? 750만 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750만 원인데 50만 원을 갖고 가지고 7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700만 원 내가 700만 원 주고 사도 1000만 원에서 1500 주고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되고 아니면 내가 700만 원 주고 팔고 나와도 370만 원 주고 우리 샀으니까 팔고 나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돈이 되니까 제가 7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청식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정만구가 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고 제 집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사도 제가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 아까 약속했어 안 했어? 가격은 내가 얘기하면 팔든지 사든지 한다고. 막상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야 되니까 조금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등기 이전하고 해봐야 양도소득세 내고 뭐 해봐야 700만 원 받아봐야 뭐 남는 게 100만 원이나 150만 원밖에 더 남습니까? 돈 100만 원 남을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깎아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신창식이가 하는 얘기가 그럼 선생님 돈 100만 원만 남으시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시다면은 제가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여기 보면 낙찰 보증금 37만 원이 냈죠. 그 35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5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잔금 안 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제가 순위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자 보십시오. 공유자가 타순위 신고해야 돼, 우선 매수해야 돼.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야지. 그런데 공유자가 타순위 신고를 해놨다는 얘기가 많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우리 낙찰받은 그 수강생한테다가, 야, 신청시기가 공정우선 매수 신청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낙찰받은 우리 그 수강생이, 그때까지는 그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나한테 얘기, 교수님 사실은 법원에서 조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이 공유자가 신청 시기를 대신해서 입찰에 참여를 했대요. 공정우선 매수 신청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370만 원을 썼는데 얘는 350몇만 원을 해갖고 우리한테다가 한 10몇만 원 차이가 뭐 2만 원 얼마 차이로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더래. 우리가. 근데 그 대리인이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신창식이가 이 경험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공부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랬더니 거기서 2등을 하고 나니까 그 대리 있는 사람이 어디다 전화를 걸더니 신청하기하고 통화를 했나 보더래. 했더니 공정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더래. 그러니까 공유자가 안 들어올 줄 알고 입찰에 들어갔었던 모양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서류상으로 미리 저기 공정우선 매수 신청해놨으면 아무도 납치 안 받으면 자기가 최저가로 받아가면 되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청지가 그건 잘 몰랐었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이번에 들어갔자 최저가로 들어왔다가 우리한테 2등을 해서 지니까 공정우선 매수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리로 왔던 사람이 공정우선 매수 신청하고 그 신청식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신청식이 대리인 신청식이는 공유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어떤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집행관이 입찰 보증금 주세요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신청식이 대리인이 입찰 보증금 냈죠. 풍수로. 풍수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입찰 보증금 저 통속에 넣는데 그 꺼내서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 발달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입찰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는데 없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됐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봉투 다 까지 않습니까? 2등으로 했잖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차순위 신고를 해놨다고 그러더라. 차순위 신고. 그 제가 오면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지금 이거 잔금 내고 뭐 하는 것보다 입찰 보증금 35만 원 주고 별도로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135만 원 받고 잔금 내지 않는 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교수님 그냥 그러면 한 번 왔다 공주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100만 원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죠 뭐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 100얼마 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래 계좌번호 가르쳐줬더니 계좌번호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신청시기한테 그랬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죠.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신청시기한테 돈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어떡한다? 잔금을 안 되고 미납을 시켰죠. 여기 미납했죠? 여기 미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납을 했더니 어떤다? 차순위가 매각을 해갖고 어떤다? 신청시기가 순위로 가져간 이 사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차순위로 신청하지 않고도 우리 보게끔 되면 얼마든지 공유자우선 매수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하고 잔금 내기 때문에 협상이 되게끔 되면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신창식이 있는 집이에요, 이게. 여기가. 여기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은 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창 시기가 있는 이 집에서 자기네들이 이 땅을 갖게 되면 상당히 좋죠. 여기 집이 붙어 있으니까.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옹성리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끔 되면 집이 어떤다? 한옥으로 상당히 잘 지어져 있죠. 잘 지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2016년 7월 5일자 공유자 최이범으로부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유자 최이범으로부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이 사람이 서류로 한 겁니다. 며칠 날 했죠? 2016년 7월 6일 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첫 경매가 언제냐면 7월 8일이었죠. 7월 8일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아무도 낙찰 받지 않은 채 유찰됐죠. 유찰됐으면 제가 아까 서류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1432만 7666원에 경매가 다 끝나면 최이범 씨가 그 법원에 집행관한테 가서 제가 2016 1006일을 제가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인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 가격에 주십시오 해갖고 이 1432만 7천원을 어떤다? 가져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이범이가 경매 공부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유찰이 됐으니까 집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8월 12일 날 되니까 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911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어떻게 한다? 입찰에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우선 한 거 든다? 요 우선 매수 신청했다가 요 우선 매수 신청 7월 5일 날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서류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한 거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우리 이제 100가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더니 뭡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먼저 이 최이범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지 안 신청했는지는 안 본단 말이에요. 등기부 등본으로 해갖고 최이범이가 공유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집행관이 공유자가 최이범이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사람이 최이범 씨는 2016년 7월 5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이때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않았습니다. 실효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서류 확인하더니 그렇네요. 최이범 씨 실효됐습니다. 해갖고 우리 100 거시기가 어떤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이 최이범 씨가 그 법원 마당까지 쫓아나와서 제가 살 테니까 파십시오 해가지고 그런다? 낙찰을 받고 나와서 마당에서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낙찰 가격이 왜 낙찰 가격을 팔아요? 감정가에 팔아도 시든지 않죠. 저런 거 그렇게 걸리기가 쉽나? 아니 이런 거 많아요. 뭐. 아마 저렇게 갔다 오고 다닐만 되겠어. 근데 이런 게 가까운 데는 많아요. 없어. 아니요,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저기 뭐야 가까운 데 없어.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제가 천여동에 하나 이거 찍어준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잔금 내기 전에 취하시켜달라고 그래갖고 1,000만 원 받고 취하시켜준 게 있고 지금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왜 우리 공투반 있죠? 공투반에서도 해가지고 그거 저기 뭐야 400만 원, 500만 원 받고 저기 가평에 있는 거 그런다? 취하 도장 찍어주고 그냥 잔금 내기도 전에 받은 게 있고 그래요. 우리 저기 뭐 이거
이렇게 한 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좀 알아갖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하거든. 이거 4, 5년 전에 내가 이거 가르쳐 줬을 때는 잔금 안 내고 낙찰받아서 그냥 치아 도장 찍어주고 잔금 안 내고 한 게 많았어요.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311번지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이거는 봤더니 이 거제시 능포동이 이 바닷가고 바다 보이는 좋은데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가 그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대만 앞으로 저 가봤더니 그리고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도로변 옆으로 밭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밭을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거제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밭이 쪼가리에 쪼가리 땅, 도로에 붙어있는 쪼가리 땅.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불화를 받게끔 되면 이 건물을 허물고 도로에 붙여서 다세대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부산에 가면은 주식회사 이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륜이라는 곳에서는 제가 보게끔 되면은 지분 경매만 낙찰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분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륜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이륜에서 이거를 지분을 다른 사람은 이미 몇 년 전에 받아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륜이라는 곳에서는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몇 년을 기다려서 다른 사람 지분이 또 나오면 또 공정우선 매수 사놓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놓고 오게끔 했지 그걸 소송으로 해갖고 다 팔아서 나눠주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이걸 제가 그 낙찰을 받은 것을 보게끔 되면 2,200만 원을 낙찰을 받았죠. 3,700에 시작해서 2,500에서 2,300에서 1,900에서 1,500까지 떨어졌죠.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륜에서 3명이 같이 받은 겁니다. 보게끔 되면 이화자, 김민고 주식회사 이륜 이것을 3명이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 지분을 3명이 같이 받아서 이제 11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그 3명 중에서 1명이 보게끔 되면 자 보면 여기가 언제죠? 여기 2017년 4월 18일이죠. 2017년 4월 18일이니까 요때죠, 요때. 요때 뭐야? 공개적으로 매수 신청을 했죠, 1명이. 공태은행가 1명 했죠. 근데 요때 낙찰 안 받아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나? 7년 5월 19일이죠. 5월 19일이니까 여기 전이죠. 전에 그때 이화자라는 사람을 시켜서 또 공유자선 매수 신청을 서류를 했죠. 3명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낙찰 안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주식에서 이륜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주식에 이륜이 남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륜이 남았을 때 우리가 1,500만 원에까지 떨어진 것을 먼저 가격이 우리가 2,2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이륜의 일에 나이 한 이륜을 대표로 해서 나이가 한 70대신 분이 오셨더라고. 유임장 갖고. 그러다가 저기 우리가 저기 누구누구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다고 나왔어. 나왔는데 2,2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2,200만 원이야 그러더니 그럼 안 사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한다?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이륜에서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면적 앞에 가격으로 한번 2,200으로 질러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그렇게 돼서 이거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륜에서 편지가 와서
그 얼마에 팔으라고 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하고 해갖고 나중에 이게 작년엔가 다시 경매로 나와서 진행되고 했던 물건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삼십사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탄양군 운곡면 효재리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건물인데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노란색이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쭉 여러 명이 있는데 강제 경매가 한 충이죠. 한 충이 전가 여기 이 사람 거잖아, 이 사람. 이 사람 게 어떤다? 이 사람 게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엄마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층이 지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는 잔금 내지 말라 그러죠. 제가 잔금 내지 말라 그랬지 말고 낙찰서가 났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잔금 내기 전에 어떤데 여기를 한번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누군가 거기에 그 형가가 하는 사람이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웃기는 게 시골 사람이 순진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수강생이 여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갖고 이 집과 땅을 지분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러십니까? 들어오십시오. 한잔하고 가십시오. 또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때서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그대로 엄마를 모시고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내가 다시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이제 감정가가 1,400인데 등기 이전 비용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 집을 다시 살라 그러면 뭐 1,000만 몇백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돈이 없고 좀 어떻게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수강생이 얘기한 거죠. 그럼 저한테다가 400만 원만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잔금을 안 낼 테니까 잔금이 안 내게끔 되면은 재경매가 나옵니다. 재경매 나올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아무도 낙찰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최저가로 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가격이 어떤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 들어오니까 그날 가셨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놨다가 그날 공유자 우선 매수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우리 수강생 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어떤다? 돈을 그 자리에서 주고 해가지고서 어떤다? 우리가 92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근데 어떤다? 화가 났죠? 미납한 겁니다. 아까는 공유자가 차순위 신고를 했죠? 차순위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차순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미납을 해놓고 우리가 어떤다? 계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최저 가격으로 어떤다?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해갖고 이거를 어떤다? 최저 가격에 낙찰을 받아갔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900만 원보다 더 적게 낙찰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710만 원에 가져간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잔금을 내고 이제 말고 낙찰허가 나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으면은 찾아가서 어떤다 협상하는 의지가 있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잔금 안 낼 테니까 당신이 어떤다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합의 보고 어떤다 나오게끔 되면은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그대로 어떤다 우리는 수익을 얻자는 얘기지 이 건물을 낙찰받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된다. 그러니까 지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공유자가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공유자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우선 매수 신청하게끔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정 우선 매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경매 공부를 한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갖고 지분으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공정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추구면 신평리 토지 건물 지분 매각. 제가 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김범휘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김범휘 지분이 있죠. 여기요. 7분의 2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고 토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김민정이, 그러니까 김순이는 엄마고 김민정이하고 김범휘가 제가 보기에는 이 김민정이는 딸이고 김범휘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보게끔 되면 제가 가서 봤더니 자동차 정비 공장이더라고요. 자동차 정비 공장인데 김순이가 김범휘가 상속을 받은 것을 엄마가 건물을 넘겨받아서 건물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고 김범휘는 토지는 김범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시죠. 김범휘 거를 상속을 받은 김순이가 김범휘의 지분을 상속한겨. 원래 아버지가 있던 것을 김민경이하고 김순이하고 김범휘하고 된다? 상속을 받았죠. 세에서 받은 겁니다. 세에서 받았는데 김범휘가 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들 또 죽었는데 그 김범휘가 죽기 전에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김범휘 설정이 된 걸 갖고 어떻게 한다? 경매로 집어넣는데 김순이가 김범휘 거를 건물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토지는 상속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김순이가 상속을 받았는데 돈을 갖고 상속을 받아서 돈 안 갖고 상속받았어. 김범휘가 빚진 건 그대로 안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김순이 같아 보면 김민경이는 김민경이는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입니다. 근데 김순이는 김범휘의 것을 빚을 진 것을 하나를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건물은 빚진 거고 토지는 빚을 진 게 아니죠. 그러면 김순이도 빚을 진 당사자야죠. 그래야 그래요. 김범휘의 그 빚을 진 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순이에게는 공유자 선매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당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추천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김순희가 김민정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김순희 엄마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때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김순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게끔 되면 김순희가 채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걸 그 자리를 어필하고 내가 추천 물건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설명해 줬거든요. 설명해 줬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김순희가 낙찰을 받았죠. 2등을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1등이 1억 6,250만 원 우리가 낙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김순희가 손들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한 거야. 그럼 내가 김순희는 채무자, 건물에 대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됩니다 하는 걸 어필 안 하겠죠. 어필 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된다. 공유자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서 우리가 뺏긴 겁니다, 이게. 뺏겼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 판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순희는 채무자인데 공유자 우선에서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받아줬죠.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경매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가 채무자는 공유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공주시 동방동 해갖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물 전체 매각 해갖고 보면 145-3, 83-5, 4, 2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세 필지가. 그러면 세 필지인데 보면 자 보십시오. 143이 4가 있고 2가 있고 여기 5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집. 144-2 집이 있죠.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이쪽 사람 땅에 어떻게 한다? 물려있죠. 물려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공유자로 같이 들어와 있어요. 요 땅에. 그러니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요 필지는 경매로 나오지 않았고 여기 집이 있는 거 필지만 어떻게 한다? 공유자로 있다 이런데 세 필지가 있는데 몇 필지만 공유자가 있다고? 두 필지만 있는 거예요. 두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는 공유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두 필지는 공유자고 한 필지는 공유자가 아닐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 여보 공유자 김광렬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죠. 근데 여기 보면 한 필지는 공유자 김광렬이가 없죠. 이 한 필지에 보면 143-5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자죠. 그러니까 이 김광렬이 공유자는 우선 매수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서류로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매로 나온 물건 전부 다를 지분으로 갖고 있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되지. 그 중에 일부만 공유자로 갖고 있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자, 44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4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준희 사장님
네.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 받게끔 되면 협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내 거를 살 거냐 했더니 안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지분권자로서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되죠. 이때 다 팔으자고 했을 때는 공자 지분 물건을 전부 다를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공유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지분도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안 팔리는 공유자 있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한데 자기 지분도 팔려야 되는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청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 다시 말하면 4분의 1 지분만 낙찰을 가지고 있어서 4분의 1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어떤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야 돼?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목적물의 일부만 갖고 있는 공유자, 토지 지분 매각, 건물 전체 매각 이럴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토지만 갖고 있는 지분권자는 건물 전체 매각, 토지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지분 매각, 토지 전체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제일 우리가 이 지분 물건을 투자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우리 같은 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다가구가 경매로 나오죠. 근데 다가구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 보게끔 되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토지, 지분, 건물, 지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봤을 때에 구분 소유적 관계로 여기 채무자는 2층을 어떻게 한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 매각이라는 얘기는 그 4층짜리 건물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2층 건물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한다? 4분의 1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지분이 되는지 몰라도 사실상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분이 아니고 토지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인데 서류상으로는 구분해서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인경 여사님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 예? 그럼 우리 손 사장님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아파트가 살고 계신 것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건물 전체 토지 지분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야? 그 아파트는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인이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적 우선 매수는 없다는 얘기야. 구분 소유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나누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소유적으로 지분으로 나온 것인지 진짜 지분으로 갖고 나와 있는지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은 건물도 구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철수가 이렇게 등기를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수가 빚을 지게끔 되면 한 건물에 우측 철수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 토지 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착각을 해갖고 건물 전체라 했더니 그 건물 전부 다가 내 걸로 되는 어떤다? 착각을 하시는 분이
갖은 것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을 된다? 구분 소유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땐 건물도 된다? 오른쪽만인데 오른쪽 전체라는 얘기지 그 건물 전체라는 얘기가 아니다. 구분으로 하고 있는 소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우리가 하실 때는 자 제일 먼저 부동산을 사면은 무엇을 산다 그랬죠? 처분에 관한 사용에 그렇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사게끔 되는데 나 혼자 샀을 때는 내가 사용을 하면 되고 나 혼자 처분을 해도 되는데 이것이 공유자로 같은 부동산을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는 사용의 권한은 2분의 1 이상 가진 사람이 4분의 1 사용의 권한을 결정하지만은 10분의 1 가진 사람도 처분의 권한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잘라달라고 얘기하게끔 되면은 잘라서 왜 잘르냐 그러면 내가 그런다 뭐 하려고 한다?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를 수가 없을 때는 판사님께서 그런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그런다 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의 시작 이런 것이 있는데 파트 2인데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에게 뭘 해달라 우리가 내 옆집 사람하고 그런다 뭐 해결하려고 해서 협상을 하려는데 협상이 안 되면 뭘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근데 지금 얘기는 내 옆집 사람하고는 법대로 하는데 공무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생각엔 틀림없이 해줘야 되는데 어떡한다? 공무원이 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그 공무원의 상급기관에서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공무원이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줄 때는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